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. 주말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? 오늘 간단하게 증권형 토큰 리플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뭐 이런 제목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국내 증권사도 리플 증권 대비해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. 왜냐면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.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. 그래서 증권으로 분류될 암호화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이 이건데요.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증권업계와 가상자산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거 다 똑같아요. 진짜 이건 참 이 밑줄 그은 부분. SEC도 그랬죠. 코인베이스 리플의 소송을 건 이유. 코인베이스를 우리 관할에 두고 싶은 이유는 자기들은 분명히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돈 때문이잖아요. 증권업계 이분들이 증권형 토큰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장 폐지되면 여러분이 걱정되니까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걱정돼서 그런 건가요? 아니잖아요. 밥그릇 싸움 때문이잖아요. 뭐 정치 이야기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적지 않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은 제 눈엔 별로 없던데 있긴 있어요. 근데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잖아요. 밥그릇 싸움이잖아요. 그러니까 증권업계가 왜 뛰어들겠어요?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뛰어든다 이 말이겠죠.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증권 여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의견입니다. 동기부여 자체가 미국입니다. 우리나라 내에서는요.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과 5년 다른 50년 전도 아닙니다. 5년 전만 해도 박상기의 난 아시죠? 박상기라는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 그 도박 코인 거래소에서 도박하는 애들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. 무식한 발언이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몰라요. 그러니까 모르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주말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일 좀 답답한 경우가 방송사에 나와서 암호화폐에 대한 코인 토론하잖아요. 애초에 처음부터 코인 전문가들 패널로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코인이 이슈가 되니까 그때서야 나는 경제 전공이랍시고 공부해요. 그걸 가지고 여기 와요. 그 패널 자격 없죠. 벼락치기 공부해서 패널 글쎄요. 그 이론이 얼마나 탄탄할까요? 가끔 영어 광고 보면 영어 강사 광고 보면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대요. 그 세상에나.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대요. 6개월 만에 영어 마스터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이 강사한테 가서 무릎 꿇겠습니다. 6개월 벼락치기해서 공부한 어쭙지 않은 영어 실력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게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이에요. 다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죠?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는 죄송합니다. 동기부여 자체가 미국 아닌가요?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사람이잖아요.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과세 기준도 없어요 아직. 그러니까 2년 유예 이런 건 전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쭙지 않게 할 바에야 2년을 유예를 하면서 그동안 충분한 시간으로
좀 공부 좀 하시고 그러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2억 벌고 4억 손실 난 사람한테 너 2억 벌었으니까 돈 내 이런 거 안 하려면 이혼 유예하는 게 맞아요. 우리나라는 증권은커녕 과세 기준도 아직 없는 나라예요. 근데 무슨 벌써 증권 이야기를 합니까? 언제부터 증권을 따졌다고? 솔직히 SEC 때문에 따지는 거 아닌가요? 하나만 더. 그리고 만약에 리플 같은 암호화폐가 토큰형 증권으로 만약 우리나라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판정이 되면 이제는 더 복잡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? 금융당국, 금감원 같은 금융 당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.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금감원에서 만약에 리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.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리플은 이제 진짜 안전해지는 거죠. 리플로 이렇게 나쁜 의도로 주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가 올리기 이런 거 하거나 금감원이 다 잡아내죠. 그리고 리플 갖고 있는 자산은 금감원에서 다 보호해주죠.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까? 금융당국이 보호할까요? 저는 그런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암호화폐파는 정말 주식과 달라요. 여러분 아시다시피. 그리고 아직 그런 이렇게 불법 거래라든지 뭐 그런 거래 있잖아요. 좀 그 이상한 거래, 진짜 이렇게 펌핑을 위한 거래, 그런 것들 못 잡아낼걸요. 주식은 잡아낼 수 있어요. 근데 암호화폐는 무슨 수로 잡아내죠? 백서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암호화폐들. 금융감독이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될까요? 여러분 어떻게 생각?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의 요지는 증권사들이 우리나라입니다.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을 우리나라입니다. 또 미국이라 생각하실까봐.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아시겠죠?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으로 걸러지면 그 코인들 증권 업계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. 그것은 결국 수수료 먹겠다는 거 아닌가요? 이런 불순한 심리로, 불순한 마인드로 시작되는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설령 저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다.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기부여 자체가 미국입니다. 미국에서 증권을 위협을 따지고 있는 것은 SEC와 리플 때문이에요. 리플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. 중요한 건 리플은 증권이 아니거든요, 또. 근데 이거 법안 발의한다. 상원 의원에서 법안 발의한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증권이 또 이슈가 되나 보다 해가지고 암호화폐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증권 이슈를 따지고 있다니까요. 또 하다못해 벌써부터 또 밥그릇 싸움하고 있잖아요.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또 만들겠다고.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에요.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냥 일단 무조건 나한테 돈 떼는 거, 돈.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거는 다 그냥 겉으로. 모든 정치인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돈을 위해서잖아요. 그럼 돈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과세 기준도 없어요. 아니 과세 기준도 지금 없는 나라에서 증권을 따진다?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? 하나만 더. 토큰형 증권 만약에 판정되면 금융당국, 금감원 같은 데서 관리해야 됩니다. 관리가 되겠습니까? 관리 안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사기 사건 일어나면 다 책임져 준다고요? 과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?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. 향후 5년간은 안 할 것 같아요. 향후 5년간.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그 5년 지나면 뭐 할 수는 있죠. 왜냐면 또 어떤 시스템 체계가 잡힐 테니까. 그러나 당장 굳이 왜? 주식 관리하기도 바쁜데 왜? 여기까지 저 의견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증권형 토큰을 대비해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다. 왜냐면 거래소가 수수료가 짭짤하거든요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12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.